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단 하루 만에 데드라인을 남겨두고 3대 지수가 연이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15%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48%, S&P 500도 0.26%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골고루 3대 지수 전반이 비슷한 상승폭을 보인 반면에 오늘은 나스닥이 약 0.48%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엔비디아의 2%대 강세가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나 S&P 500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연말 목표치 상향 조정들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는 BMO 캐피털 마켓이 올해 연말 목표치를 기존 6,700에서 7,0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기다가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을 불리쉬, 낙관적으로 전환했는데 연말까지 이 저점 매수, 영어로는 바이 더 딥이라고 하죠. 이 바이 딥 전략을 공고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되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 월가에서는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 자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새로운 기준이 바로 스탠더드, 뉴 노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이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가장 큰 이슈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어제도 시장을 지배를 했었고요. 지난주부터 시장에 계속해서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던 이슈였습니다. 이 셧다운 리스크, 아직까지는 존재했었기 때문에 장중에 다우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셧다운 리스크가 상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게요. 어제 저희가 이 전화 연결에서도 만나봤었지만 이게 고용보고서 발표를 연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밤사이에 미 노동부 산하의 노동통계국 BLS로 많이 언론에서는 표기를 하는데요. 이 BLS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고용보고서 발표를 포함해서 모든 업무를 이 셧다운 기간 동안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BLS가 발표하는 주요 고용 데이터에는 고용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보고서, 실업률, 그뿐만이 아니라 구인 이직, 졸지보고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 모두 다 이 BLS가 발표하는 그런 지표인데 이게 한때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 최근 셧다운 리스크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80%까지 높아졌지만요. 현재 시각으로 오늘입니다. 이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이 최고 의회 지도부 간의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7일에서 이 10일짜리 단기 임시 예산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장 막판에 들려오면서 다우지수까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무살렘 총재는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죠. 이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면서 다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는 만큼 신중히 움직여야 한다는 신중론 기조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짚인 그런 발언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밤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장중에 3%대 상승을 보인 만큼 종가 기준으로는 2%대 강세 보였습니다. 그만큼 호재가 악재를 더 눌렀던, 사고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공개한 영향이 가장 컸고요. 거기에 이어서 제프리스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 $205에서 $220로 상향 조정한 영향도 컸습니다. 비록 그 전날에 이 화웨이가 최신 AI 칩의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것이다 라면서 발표를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 측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밤사이에 계속해서 시장을 움직였던 자금들 흐름 바로 보겠습니다. 이 히트맵을 보자면요. 우선 엔비디아의 2%대 강세가 가장 크게 눈에 띕니다. 물론 그 전날까지 계속해서 약간의 흔들림, 부침을 겪었던 만큼 약간의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이어서 이 M7은 혼조세를 전반적으로 보인 가운데 아마존이 약 1%대 강세, 구글은 반대로 1%
2%대 하락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굳이 눈에 띄는 하락 섹터를 꼽자면 에너지 쪽이 좀 강하게 내렸습니다. 엑손모빌이 약 2%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밤사이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약 WTI 원유 가격이 3.7%가량 하락했는데 이 공급 증가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63달러 선까지 순식간에 65달러 선 후반에서 63달러 선까지 크게 주저앉은 영향이 컸고요. 또 바이오테크 쪽도 전반적으로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물레이크 이뮤노테라퓨틱스가 주가가 88% 폭락한 영향이 컸는데요. 후기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밤사이에 이 시장을 크게 움직였었던 히트맵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치는 테마 섹터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자 컴퓨터는요, 큰 폭으로 다소 내렸습니다. 약 4%에서 5% 가까이 내렸는데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만 어제와 동일하게 이 지난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발생한 영향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우주항공 드론은 혼조세 보입니다. 이 로켓랩이 1.62%,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1.79% 상승했는데 또 밤사이에 관련해서 방산주들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함께 우주항공 드론까지 강세 보이는 영향이 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상자산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 스트래티지가 5%대, 서클도 5%대 강세 보였고요. 코인베이스가 6.85%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밤사이에도 약 3%대 강세를 보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슈는 이 블랙록이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특히나 이 스트래티지 굉장히 덩치가 큰 종목이지만 지난주에 비트코인 196개를 추가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자력과 우라늄 섹터,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클로가 어제 급락 딛고 5%가량 강세 보였습니다. 이 바클레이스가 오클로에 대해서 오버웨이, 그러니까 이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매수가는 14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오클로가 스웨덴의 동종 기업인 이 블리카나에 약 50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 또 거기에 더해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넥스테라가 소유한 이 포인트비치 원자력 발전소 1호와 2호기의 운영 허가를 연장했다는 소식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시장과 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성향이 강한 테마성 섹터인 만큼 오늘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특징주 상황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시장을 크게 움직인 특징주, 엔비디아는 종전에 오프닝에서 봐드렸고요. 이어서 아마존 약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 도이체방크가 최근 아마존 오토스와 또 이 허츠와의 파트너십을 두고 전통적인 중고차 시장의 상당 부분 점유율을 잠식할 것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강세 보였던 아마존,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도 0.64% 상승 보였는데요. 이 3분기 인도량 이번 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엇갈린 전망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긍정적인 그런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우선 벤치마크는 현재 목표가를 475달러로 잡고 이 매수 등급을 유지한 반면에 HSBC는요, 목표가가 127달러입니다. 그리고 매도 등급을 유지를 했는데 이 목표가 475달러와 125달러가 공존하는 현재 굉장히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테슬라, 장중에도 등락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0.61%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모나코 글로벌 대외 업무 사장을 해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이 정치적 보복의 일환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매수세가 장 마감 들어서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더해서 이 다음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M7입니다.
메타는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장중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 들어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나왔습니다. 장중에 나온 주요 소식을 보자면 이 스레드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X를 곧 제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 시밀러웹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이 스레드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4억 명이고요. X의 월간 일일 활성자 수는 6억 명입니다. 아직까지는 뒤처져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이게 호재냐 악재냐를 두고 약간의 이 보합권 움직임이 나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구글은 약 1%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챗 GPT가 밤사이에 쇼피파이 또 이 엣지와 파트너십 체결을 한다는 소식을 밝혔는데 정확하게는 이 즉시 결제 인스턴트 체크아웃 기능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반대급부로 구글에는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약 1%대 하락이 나왔고요. 애플은 0.4% 하락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반도체 칩, 특히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칩 관련 기업들의 부정적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에는 홍콩에서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재판매 가치가 주간 기준으로 51%나 급락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이어서 나머지 종목 특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로빈훗 주가가 무려 12%나 급등했습니다. 이 종전에 만나보셨던 것처럼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전반이 상승한 영향도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로빈후드의 CEO가 SNS에 올린 글 한 가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이벤트 결과를 예측하는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 결과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이벤트 결과를 예측하는 이벤트 계약 상품의 거래량이 급증해서 3분기에만 20억 건이 거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매출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어서 웨스턴 디지털 계속해서 이 AI 기반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기사가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밤사이에 무려 9%나 강세를 보였는데 이 AI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서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연이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밤사이에는 모건 스탠리와 로젠블렛이 AI 기반 수요의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틸레이브랜즈 이게 무슨 종목인가 싶으시겠지만요. 대마초 관련주입니다. 밤사이에 대마초 관련주들이 보시다시피 큰 폭으로 급등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년층을 위한 대마초 유래 성분 이 CBD의 의학적 효능을 홍보하는 영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대마초 관련 주가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섰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관련 이슈들이 뉴욕 증시와 커플링을 보인 만큼 오늘 개장 직후 대마초 관련주들,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주들 흐름 집중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지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3.85%가량 급락하면서 순식간에 하루 만에 2달러 가까이가 주저앉았는데 어제 말씀드렸었던 이 오펙 플러스의 11월 증산 가능성도 추가로 이 유가를 내린 그런 요인이었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2년 반 만에 이 중단이 되었었던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 지역의 원유 수출이 터키를 통해서 재개됐다는 소식이 굉장히 강하게 이 공급 증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약 4% 가까이 주저앉은 국제유가, 거기에 더해서 밤사이의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거의 10원 가까이 내려앉았는데 요새 원달러 환율의 이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밤사이에는 달러 약세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 셧다운을 단 하루 앞두고 민주당 의회와 또 트럼프 간의 회동이 이제 계속해서 이 시장에 눈길을 끌고 있죠. 이 사이에 다시 한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올라갔고요.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내려갔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이번 달이죠. 이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내에 이 BOJ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작은 약 50%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 10월
BOJ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엔화 강세가 추가적인 달러 약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블랙록 이슈도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글로벌 금융통신망 스위프트사가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HSBC 등의 대형 은행들과 협력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3.6%가량 상승한 영향도 컸었고요. 거기에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미국 규제 당국이 분산 원장 기술과 같은 신기술을 환영한다라고 발언한 점도 밤사이에 영향 미쳤습니다. 이 분산 원장 기술 DLT라고도 하는데요. 거래 정보를 현재와 같이 중앙 서버가 아닌 개개인의 여러 참여자에게 분산해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이 대표적이죠. 거기에 이어서 달러 약세 덕분에 금값은 밤사이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1.2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오늘도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셧다운 우려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잔존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갔고요. 이게 국채 금리를 하락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